윤석열 대통령이 충북에서 민생토론회를 열어 첨단 바이오 산업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은 총선용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방송 3사가 공동 주최하는 충주 TV 토론에서 여야 후보들은 현안 해결 방법에 대해선 뚜렷한 차이를 보였지만 정책적인 부분에서 차별성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야 후보들의 양자 대결로 펼쳐지는 청주 서원 후보자들의 공약을 비교해봤습니다. 대표 공약부터 차이가 두드러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지역 맞춤형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해 국민들을 만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24번째로 충북에서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첨단 바이오 산업 개발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의원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틀을 앞두고 청주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민생 토론회를 위해 충북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충북에 부족했던 획기적인 발전 정책을 만들기 위해 오늘 이 민생 토론회를 열게 됐습니다. 24번째 민생 토론회의 주제는 첨단 바이오였습니다. 생명과학과 보건의료 분야를 넘어 에너지와 식품,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변화를 이끌 미래 전략 요충지로서 충북을 강조했습니다. 오송을 중심으로 식약처를 비롯한 국책기관과 수백여 기업이 입주해 바이오 클러스터가 조성됐고 바이오 관련 각종 특화단지로 지정된 만큼 이른바 K-바이오 스퀘어, 집약단지를 만들기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곳에 카이스트 오송 캠퍼스와 AI 바이오 과학영재학교 건립을 지원해 인재 육성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AI와 바이오 융합을 위해서 융합형 인재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충북의 미래 특화 산업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를 길러내겠습니다. 의대 증원의 의미를 첨단 바이오 분야와 연계하기도 했습니다. 충북에 배정된 의사 300명이 필수 의료뿐 아니라 연구 개발에 참여하면 첨단 바이오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필요한 보건의료 분야 예산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토론회에 앞서 청주의 한 민간병원을 찾아 간담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재정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또 국토의 중심인 충북의 교통망 확충을 위해 청주국제공항 육성과 충북선 고속화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대통령인지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장인지 헛갈린다며 민생토론회가 총선용 사전 선거운동과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충북대 의대 교수진 4명 중 1명이 집단 사직에 동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충북대 의대병원 교수회 비상대책위에 따르면 오늘까지 사직서를 제출한 교수는 모두 60여 명으로 어제보다 10여 명 더 늘었습니다. 이는 전체 교수 234명 가운데 26%에 달합니다. 교수들은 사직 통보 후 한 달이 지나면 민법에 따라 수리 여부에 관계없이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입니다. MBC 충북을 비롯한 충북 지역 방송 3사가 마련한 총선 후보자 토론회. 오늘은 충주 선거구 두 후보가 맞섰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욱 후보와 국민의힘 이종배 후보가 재대결을 벌입니다. 4년 전에는 군소정당 후보까지 4명이었지만 이번엔 맞대결입니다. 두 사람 모두 행정관료 출신답게 토론회는 날선 공방보단 다소 점잖게 진행됐습니다. 군에서 전용하던 중원 공공비행장의 활주로를 민간에 개방해서 항공물류 허브공항을 조성하고 대규모 물류단지를 만들겠습니다. 항공 전문가인 제가 보기에 충주 비행장은 활주로 거리가 너무 짧습니다. 충주 비행장에서는 대형 화물기를 띄울 수 없다는 점이 우려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열악한 지역 의료 문제 해결에선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후보는 충북대병원 분원 설립을, 김 후보는 건국대병원과 충주의료원의 강화를 주장했습니다. 충주의 여건에서는
기본적으로 응급의료 체계, 또 출산과 관련된 소아병동 등에 대해서 집중적인 그 육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충주는 치료 가능 사망률이 매우 높은 도시입니다. 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연구했는데 그래도 상급병원 유치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 야권 단일화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이제 앞으로 야권 단일화했으니까 진보당의 뜻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아닙니다. 저희는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번 총선에 한해서 연대를 하는 것입니다. 정책 대결 이외에 후보 개인에 대한 공격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강남 아파트가 2016년에는 5억 2천만 원 정도 신고액이 됐는데 2023년에 21억 원으로 차익만 16억 원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충주에 머무신 지가 14년이라는 긴 세월인데 왜 충주에 주택을 구입하지 않으셨는지. 탈당을 하시고 그리고 정계 은퇴 선언했던 걸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런 분에게 이제 충주의 미래를 어떻게 맡길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두 후보 모두 대표 공약으로 고속교통망과 경제 활성화를 내세우는 등 정책적 차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고 정책 선거 풍토를 넓히기 위한 좋은 공약 현명한 선택.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청주 서원입니다. 걸어온 길과 직업이 다른 두 후보의 맞대결인 만큼 대표 공약부터 차이가 두드러집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청주 서원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후보의 첫 번째 공약은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국한된 주민 소환제를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회의원의 정치적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국회의원만 주민 소환이 없어요. 국회의원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지 않아서이죠. 국민들이 임기 중에라도 국회의원이 일을 잘못한다 싶으면 주민 소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 주민 소환법을 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국민 여망에 부응하지 못한 공수처의 수사 인력을 확대하고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실질적 처벌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또 서원구청은 문화예술교육, 병무청은 청년주거창업, 준법지원센터는 복합문화시설로 꾸미는 서원 행정타운 조성도 내걸었습니다. 이 밖에 교도소 이전 부지 결정과 연계한 첨단교육특구 청년도시 조성, 생태와 문화, 사람 중심의 정원도시 서원도 공약했습니다. 김진모 국민의힘 후보의 대표 공약은 청주 도심철도 서원선 신설입니다. 사창 사거리에서 용암 지하차도 사거리를 잇는 7.8km 노선을 깔고 분평역과 용암역, 동남역을 설치해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겁니다. 분평 사거리 역이 생기면 지하철역이 생기고 소위 역세권이 발달하면서 이 서원의 어떤 경기가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서원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는 제일 좋은 방법이다. 오래된 청주교도소를 신속히 이전하고 사직동 체육관을 이전해 종합 스포츠 컴플렉스를 조성하는 등 도심 개발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또 재개발과 도시 개발을 신속히 추진해 복지와 문화예술 교육이 있는 명품 주거 지역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만 6세 이하 24시 돌봄 체계 등 보육 환경 개선, 교육 발전 특구를 통한 공교육 혁신 등 교육도시 청주 위상 제고도 공약했습니다. 지역 현안과 관련해 청주 교도소 이전은 두 후보의 공통 공약이었고 이광희 후보는 교육 문화 생태, 김진모 후보는 교통과 개발에 무게를 뒀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국민의힘 청주시 서원구 시도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선관위와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방의원들은 이광희 후보가 어제 오전 개인 SNS에 국민의힘 김진모 후보가 불법 여론조작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을 올렸는데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광희 후보는 선거사무소에서 온라인 홍보물을 재전송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횡령을 불법 여론조작으로 잘못 표현했다면서 홍보물을 삭제한 뒤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약속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송 참사 유가족 생존자 협의회와 시민대책위원회는 오늘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들에게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22대 총선 후보자들이 각 분야별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시민 안전에 대한 공약은 미미하다면서 오송 참사의 국정조사는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괴산군이 임용 2달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공무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괴산군은 지난 4일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9급 공무원이 상급자의 폭언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유족들이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가해자로 지목된 상급자는 숨진 공무원을 괴롭히거나 과도한 업무를 지시한 적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주시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들의 거주지를 방문해 가택수색을 벌였습니다. 청주시는 8명으로 구성된 전담반이 지난 21일부터 이틀 동안 1,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수도권 거주자 4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벌여 현금 300만 원을 징수하고 5천만 원의 납부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청주시는 이번 가택수색을 계기로 올해부터 분기별로 관 외에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수색을 진행하고 관내 체납자에 대한 수색도 매달 한 차례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학교 현장에서 충북형 학습 플랫폼인 다채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선도 교원을 위촉했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